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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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와. 자,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여러분이 너무나 응원하고 있는 일단 노짱자매 만납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오늘 플러스 원 스페셜 원 함께합니다. 임세훈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한껏 멋을 내셨네요. 정확히 예뻐요. 얘기하면 선임 부대변인이고요. 선임 부대변인. 오늘 사실 뉴스다이브에 처음 출연입니다. 음. 저도 놀랐어요. 이게 처음 나온지. 음. 그래서 오늘 첫 출연이다 보니까 제가 있는 힘껏 힘을 막 주고 왔습니다. 예. 오늘 방송 기대되죠? 나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예. 자, 진짜 부담이다. 왜 그렇게 하던데요, 되지. 장내 정리 좀 하고 오늘 뉴스 지금 댓글창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건 뭐 저희 뉴스다이브뿐만 아니라 웬만한 채널들 댓글창 보면 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 정청래 대표가 예고하지 않았던 예견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혁신당의 전격 합당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 굵직한 이슈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통합이라는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거칠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언젠간 할 일이었고 그런데 왜 지금이냐.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왜 이렇게 거칠게 진행하느냐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청와대의 교감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던 것일까 그리고 누가 주도하는 것일까 등등에 대한 여러 이견들과 생각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상호 이제는 전 정무수석이 되시죠. 방송에 나와서 이 꽤 오래됐던 이야기다. 물밑에서는 수개월간 진행돼 왔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 분 나오셨으니까 각각 어제 정청래 대표의 이 합당 제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축하. 예.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5분의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그 중에서 3분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 예. 한 분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큰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한 분은 절차적인 문제에서 이건 너무 부적절했다. 근데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들 아무도 몰랐었었고 그러니까 당내 의견 수렴을 왜 먼저 하지 예. 않았느냐.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또 저희가 방송마다 다 어제는 여론조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투표를 즉석에서. 예.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7대3 정도의 비율로 찬성하는 부분들이 되게 합당 많더라고요. 자체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댓글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합당이 문제가 아니라 합당에 이르게 되는 경위나 과정이 좀 너무 거칠었고, 또 그리고 당원들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좀 무례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무시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는 조금 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정청래식 정치였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또 그거 한 해 만에 그걸 가지고 또 한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전략을 그렇게 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하나 이제 조금 엇박자 났던 건 그거죠.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원래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에 청와대하고 전혀 교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금방 이제 홍익표 수석이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아까 우상호 전 수석도 뭐 옛날부터 뭐 언젠가 하면 좋지 않겠냐 했다는 거는 그냥 당이론적이고 큰 예. 틀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이 있지만 그 시점이 반드시 어제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되는 것보다는 이왕 얘기를 꺼냈으니 빨리 마무리 지어라.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하고 이제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이제 당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 내부 상황들을 좀 알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지금 댓글창에는
주로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누가 찬성이냐, 누가 반대냐,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분위기는? 일단 오늘 이제 최고위 중에서 최고위원들 중에서 오늘 진천에서 강덕구, 최고위 했죠. 현장 진천. 최고위. 근데 지방에서 최고위를 하면 최고위원분들이 이제 일정상 다 못 가시는 예. 부분도 있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덕구, 황명선, 이현주 최고가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은 했고 공교롭게 어제 합당 얘기 나오자마자 반발했던 3명의 최고위원이 오늘 현장에서 진천 그 체육 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 불참을 했고 불참하고. 조금 전 오후에는 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마 큰 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합당할 우리 진영이었다. 큰 틀에서. 그런데 그 시기와 그 방식의 논의만이 사실상 남아있다는 건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누구나 다 이제 공감대는 있었고 예. 다만 최고위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이 단위에서 미리 수기하거나 이랬던 부분은 이제 없었던 걸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이나 이제 인터뷰 한민수 의원 등의 예. 말씀을 들으면 일단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합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국 당원 대회를 치르도록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화두를 던지는 방식인 거지 마무리가 아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의 이게 합당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합당 어때라고 물어서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보안 등의 문제도 있어서 이 방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논의가 흘러왔다라는 예. 걸로 이해가 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주시는 부분 노 변호사님도 짚어주신 부분이 그럼 청와대와의 교류는 어떻게 됐어? 이게 정무수석 전현직 정무수석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당무 개입을 하는 거니까 원론적으로 안 되는 예. 거기 때문에. 사전에 뭐 우리가 논의했다 이런 워딩은 나올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연락을 받았고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물밑에서 그래도 기습 발표는 아니고 대통령도 정청래 궁금합니다. 대표가 발표하기, 그러니까 발표라는 표현도 좀 적당할까 그렇죠. 싶은데, 그러니까 제안을 했다라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내 절차는 또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 전에 청와대에 보고는 했다. 네, 그러니까 예. 보고라는 표현도 조금 조심스럽고 알리긴 했다? 연락을 했다. 아하, 오케이. 예. 임세훈 선임 부대변인은 어떤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장윤미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저도 생방송 중에 갑자기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셨군요. 전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그 핵심 당직자 분들과 그 의원님들 몇 분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예 전혀 모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분들도 그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20분 전에 이제 그 내용을 알았고 거기서 좀 이른바 뭐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합당에 대한 논의는 당시 이제 조국 대표가 석방되면서부터 물밑에서 흘러나왔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이제 왜 갑자기 뭐 어제였냐라는 그런 의문이 남는 거죠. 혹시 그것도 상의 없이. 코스피 5천 기념 아니었을까요? 어제 타이밍이 그 딱 6천 그래가지고. 될 때는 뭐가 나올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김경록이라는 그 미래에서 고문하시는 분이 네. 코스피 5천 되는 날 왜 하필 이런 얘기 했느냐 뭐 그러더니 어제 5천 올라가겠는데 다시 내려와서 5천 안 되지 않았냐. 종가에서는. 예.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장난을 치던데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당장 합당 발표나 합당 제안 발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이? 생각해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합당하는 것이 민주당한테 뭐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제가 날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국 대표가 국회 이번에 보궐선거를 해서 돌아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런데 조국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선거구를 따져보면 군산 쪽이나 전북 쪽이라고 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궐 나온 중에서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 거기는 호남이나 이런 데서 니네 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의힘들이 힘쓰는 그런 데 가서 해갖고 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션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네끼리 그냥 싸우는 모양새가 되고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 선거를 준비하던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겠죠. 이번에 5국 3특 때문에 사실은 이 경쟁이 더 치열해졌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더 얹어가지고 조국혁신당까지 이제 가세해서 들어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뭐 지지율이 좋은 것도 아닌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렇게 큰 정당에서 굳이 손 내밀어 가면서 야 니네가 대답해 우리는 너네들한테 제안할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강미정 대변인 사건도 사실 이제 해결이 정확히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조국혁신당에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나중에 선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꼭 굳이 그게 어제였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좋습니다.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요. 대해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합당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사과할 각오를 하고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3명의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청래 개인 정치 아니냐. 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오면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정청래 지금 대표를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당원 1인 1표가 된다라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데 그만큼의 많은 표를 확보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들 좀 보시나요? 아니 근데 뭐 아직 합당이 된 거 아니고 이제 합당 이제 제안까지만 한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국혁신당에 있는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 지지한다고 어떻게 보장하죠?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인 거죠. 예. 예, 어쨌든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예. 뭐 민주당이 싫어서 나간 분도 계시고 공천 탈락해서 나간 분도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 싫어서 나간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무 연관관계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균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원의 기준은요. 근데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타이밍, 많은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코스피 5천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해서 정말 가감없이 허심탄회하게 했던 걸로도 저희가 일주일 울거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한덕수 23년 플러스 알파로 구속영장 구속까지 된 거. 그러면 저희가 그게 한 열흘 뭐 20일 가까이 민주당과 집권 여당과 대통령께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되는 여러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 합당 문제가 커지면서 좀 저희도 몰랐고 뭐 상황도 애매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저는 당대표께서 뭐 결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본인도 말 못할 고충이 있으실 거고 뭐 합당이라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옆집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밤샘 고통과 뭐 결단의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왜 그 무게를 혼자 지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얘기가 댓글창이 제일 많아요. 지금 1인 1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잖아요.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라는 말을 가장 전면에 끌어올리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도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네. 그런데 왜 사실은 당의 큰 일 아니에요? 합당이라는 건? 그 일을 제안함에 있어서 당원들의 뜻을 이렇게 수렴하는 시간이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도 쭉 설명해 주셨지만 제안을 한 것이고 합당이 되기 위한 절차는 뭐 전당원 토론도 있고 투표도 있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도 했어요. 당의 주인인 당원 뜻에 따라서 당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근데 이 반발을 예상치 못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상했겠죠. 그렇지만 또 말을 애매하게 하잖아요. 정 대표님이 내가 뭐 밝힐 수는 없으나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다. 마치 이제 본인이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얻어맞는 형식이긴 하나 나도 고충이 있다. 나도 니네들하고 똑같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건데 당 대표님과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은근슬쩍 남에게 떠맡기는 건 좋지 않아요. 네. 그냥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렸으면 결단을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맞고 나도 고충이 있었는데 말을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연기 피우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반드시 조국혁신당하고 이 합당과 관련된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두 번째 정말 대통령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몇십 년 만에 지금 일이 요천이라고 하니까 넘어섰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정은 조금 당연히 있을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조정은 짧게 대신에 이 고지는 계속 길게 넘어가고 이게 서민의 민생 경제까지 다 연결될 것이고 확산될 거라는 아주 기쁜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진관 부장이 정말로 이 한덕수라고 한 사람에게 내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니네들 전부 다 문제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했고 실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를 서로 그냥 기뻐하는 와중이었는데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기도 전에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정청래 당대표가 혹시라도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뭐 노영이 왜 그런 말하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말의 취지는 저는 이 절차적인 문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지금 당장 원하지 않는다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너무 당원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어가고 특히 1인 1표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금 투표를 좀 하려고 하는 중 아니에요? 네. 그게 26일까지인가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 딱 이걸 터뜨려가지고 혹시라도 다음 연임과 관련된 뭔가 계산을 하고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도대체 뭐였었을까? 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문제 제기보다는 이제 들려오는 안 좋은 얘기는 이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같이 해야 될 우군인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시기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일단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도 생중계하시고 예. 그다음에 업무 보고도 생중계할 만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아주 작은 문제도 최고위원들과 당내 지도부 그리고 여러 의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합당이란 너무 큰 문제잖아요. 우리 집이 이사가는 수준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의 존망을 함께하는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최고위원들과 논의가 전혀 없었다. 배제가 됐다. 그리고 그분들도 비공개 자리에서 느닷없이 알게 됐다. 이거는 당연히 반발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에 대한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막 여러 가지 추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근데 예. 그런 추측이 과연 긍정적인 추측이 아니라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당에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가는 그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런 게 정돈이 되려면 정청래 의원께서 지금 뭐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왜 이런 결정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야 당원이고 지지자고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시작한 거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아니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맞는 말 아니에요? 최고위원들을 왜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강덕구, 지금 황명선 세 분은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 있는지 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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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